내 삶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과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한 번뿐인 내 삶에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들과 비교했을 때 도태되는 인생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있죠.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에너지, 양자장, 내려놓음, 내맡김, 당연한 믿음, 심상화 이렇게 여러 핵심 개념과 실천법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딸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은 원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그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살을 뺄 때 초반에는 먹는 걸 줄이고 운동도 하니까 몸무게가 줄어들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근육량이 늘고 몸이 적응하면서 몸무게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목표인 살 빼기보다 오히려 몸무게의 숫자 확인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것만 느끼게 되고 원하는 목표는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정리하자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되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선형이 아니라 처음엔 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정체를 하는 구간이 있고 이 정체 구간을 지나야 한 번에 쭉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정체되는 구간이 왜 생기는지 그림 하나를 더 넣으면 딱 맞을 겁니다. 검은 먹구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표에 골인하기 위해서는 이 먹구름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혹시 신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문제로 포장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장을 꼭 떠올리는데요. 선물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야 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먹구름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구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이니 어느 정도 앞이 보여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름 깊숙이 들어가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앞으로 가는 건지 내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 결국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내려놓음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저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구름이 걷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큰 성장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에너지, 양자장, 파동 같은 원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그 원리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TV 보려고 전자공학, 색상과 관련된 파동, 전자이동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단지 220V 전원을 연결해서 리모컨 버튼을 눌러 채널을 맞추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실제 방법입니다. 당연한 믿음과 생생한 시각화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 그런지 바로 알려드리면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몸은 현재에 있고 마음이 미래에 가 있는 상태를 바로 당연한 믿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각화는 몸과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으니까 미래에 가 있는 나를 생각하는 즉 생생한 시각화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믿음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시각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벤틀리를 타고 있는데 벤틀리 차를 타고 있는 상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상화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상화를 통해 느껴지는 도파민을 이용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펼쳐지는 겁니다. 예전 기차는 가장 뒷칸에 뻥 뚫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기차가 지나가는 철길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뒤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뒤를 바라볼 때 흘러가게 보입니다. 근데 앞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죠.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기차 안에서 뒤를 바라보는 거고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펼쳐진다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차 안에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큰 차이점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가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최소한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앞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미래가 현재로 펼쳐지는 장면 말입니다. 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현재에서 미래의 나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내 마음이 현재에 있는 내 몸을 당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이성이나 명예와 같은 대상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대상은 오직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비를 부르고 싶다면 나는 꽃이 되어야 하듯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나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당연한 믿음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동, 양자장, 심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당연한 믿음이 중요한 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믿음을 통해 원하는 걸 이루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 이 과정들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당연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연한 믿음만 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데 당연한 믿음을 해본 적이 없으니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치 마법이나 신기한 기술로 여겨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당연한 믿음의 과정을 표현한 건데요. 몸과 마음이 현재에 있다가 마음이 먼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때 당연한 믿음이 된 거고요. 몸이 뒤따라와서 원하는 걸 이룬 단계를 결심, 계획, 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연한 믿음이 만드는 성공 루트인데요. 당연한 믿음이 없어도 이 루트를 수동으로 직접 만들어 가면 됩니다. 만약 내가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해보면 그냥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50억 목표를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로 결심은 제가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는 가난한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내가 이점이 있는 분야로 선택해서 앱 서비스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행은 제가 처음으로 한 게 앱 개발인데요. 앱 개발이라는 벽을 이제 막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은 마케팅이라는 두 번째 벽 앞에 있는 건데요. 현재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는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목표 지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아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 먹구름이 거치게 될 겁니다. 미루에 빠져 못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인생이 100% 정해져 있고 언제 성공할지도 다 보장되어 있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불확실하기 때문에 삶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내가 직접 써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